안녕하십니까.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 대표 안재철입니다. 오늘 한국의 서울에 이렇게 대표적인 지도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오늘이 어떻게 있게 됐는지를 밝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사진전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여러분들 이 처음 사진을 보시면 6.25 전쟁은 단순히 남북한간에 그리고 유엔군이 참전한 중공군하고 북한군이 있었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세계 자유수호 전쟁이라는 의미를 그냥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독립국이 91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91개 나라 중에 67개국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티오피아나 아프리카 공화국이 군대를 파병했고 이집트하고 라이베리아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물자 지원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총 4나라죠.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는 독립국이 4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다 도왔던 거죠. 북미, 중남미, 남미도 100% 독립국은 우리를 다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 여기 걸려 있는 깃발이 그래서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의 국기들입니다. 참조로 제가 이 2010년에 영국 기네스북 본사에 미국 국립자료보관청 유엔본부 자료들에서 미 국방성에 있는 자료 이런 들 조사를 해서 우리 도와준 나라 자료를 한 10만 페이지 이상 제출을 해서 67개국이 도와준 연합군으로 가장 많은 나라가 도와준 세계 기록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67개국 국기를 걸고 있고 이 국기가 있음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자기 나라가 있는 관광객들이 이쪽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방문객들이 최소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들입니다. 근데 우선 자기들 국기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이란 대사관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사진 찍고 그리고 감사패도 주고 그러니까 특히 자기 나라들이 어려운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있다는 거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6.25 사진을 특히 제가 오늘 6.25가 주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가 저는 제가 10월 14일 날 2001년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23년을 이제 만 20년을 채우고 23년이 됐습니다. 왜 이거를 하게 됐는지나 그리고 6.25의 의미를 특히 한국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다면 한국을 도울 수 없었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서 6.25가 주는 의미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저는 이 6.25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25를 다 기억을 함으로 해서 후세들에게 절대 대한민국이 망할 수가 없는 나라고 자유민주주의 지켜줘야 되고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 이유를 이 사진전을 통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관계상 속도를 조금 내겠습니다. 6.25 이렇게 우리 도와준 나라들 이렇게 있고 6.25 전쟁에 대한 여기 소개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게 6.25가 그냥 처음에 6.25 발발해서 인천 상륙작전 되기 전까지 단계가 있었고 북진을 했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휴전선 맺기까지 그 과정 4단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6.25 때 우리는 아무 준비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쳐들어온 북한 공산군들, 소련이 준 T-34 탱크 전투기 중화기 이런 걸로 무장을 해서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서울은 6월 28일에 무너졌는데 실제로 미국 날짜로는 1950년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원저 결의를 하고 여기 보면 장면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미 대사인데 장면 박사가 미국에서 주미 대사는 워싱턴에 있는데 뉴욕으로 자기들이 차를 보내서 불러서 여기서 해서 한국을 돕는 걸 결의했습니다. 서울이 무너지고 나서 같은데 실제로 6월 27일이면 6월 28일이라고 우리 시간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어떤 역사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뒷밥국을 친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거는 같은 날 미국 대통령이 미 극동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에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미 극동 해공군 지원을 하라고 즉시 개시하라고.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북한군은 이미, 저는 북한 인민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시다시피 주사파나 대한민국의 주사파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북 세력들은 전부 좋은 말만 다 갖다 씁니다. 근데 걔네들이 어디 인민을 위해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거든요. 예, 그냥 공산당의 군대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민군이란 말을 안 쓰고, 이미 대한민국을 공격하느라고 처음에 가지고 온 물자 외에는 바로 트루만 대통령이 극동 해공군을 즉각 개시하라는 명령과 함께 다 끝난 겁니다. 전쟁은 사실은. 왜냐하면 원산 정유 공장은 지금의 울산이나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더 컸습니다. 일본이 만든 그 원산 정유 공장이나 그 신의주나 재련소들, 진남포 이런 모든 군수기지나 물자를, 공장을 이미 B-29 공군화하고, 그리고 한국에는 그 당시에 일본 때문에요, 항공모함이 3대가 있었습니다. 항상 항공모함 전단에서 뜬 함재기들이 모든 군수기지나 공장 이런 걸 다 파괴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북한군은 가지고, 자기들이 쳐들어오느라고 가지고 온 기름이나 모든 거 외에는 탄약도 마찬가지고요, 더 이상 전투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휘부 놈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보낸 그 군대가 얼마 못 간다는 걸. 그러면서도 그거는 중공군들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도 똑같이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절대, 공산당은 인민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그런 점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창기에 어떤 식으로 피난을 갔는지, 이거는 지금 같으면 갖고 있으래도 안 갖고 있을 것 같은 이 솥단지나 이런 거 가지고 이것처럼 귀한 게 없었거든요. 이런 자료들 제가 6.25 사진만 고화질로 5만 장 이상 컬렉션을 했습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료로,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비주얼 시대에 자랐기 때문에 자료를 봐야지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예, 솥단지입니다. 예. 그런데 요새 같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걸 들고 가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원산 정유 공장을 초토화 시킨 자료입니다. 이게 미 5공군이 지금은 군산에 있는데 6.25 때는 대구에 있으면서 한국에 파견된
미 공군 사령부가 5공군이었는데 B-29 폭격기가 원산 정유공장을 폭격을 했는데요. 하루에 12만 톤의 이 정유된 원유를 다 폭발을 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더 이상 북한군은 탱크나 자동차나 여러 가지 군수 물자를 이제 자기들의 군사 무기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를 뜻다. 이거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된 게 바로 미 트루만 대통령의 명령으로 메가더 장군이 직접 이 지상군이 오기 전부터 이렇게 전투 준비를 다 끝내고 왔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이 사진은 장진호 전투 때 사진인데 이거는 뜬금없이 1950년 12월이잖아요. 이건 6월인데 왜 이렇게 왔냐면 여기가 요새 이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애들이 여기서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 저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자리가 여기 파이낸스 빌딩하고 청계광장 저 동아일보가 주사파나 대한민국을 흔드는 노조들이 시위하는 성지입니다. 저희가 집회 신고를 먼저 해가지고 요새 저희가 뜬금없이 그네들의 적이 돼 있는데 뭐 계획된 건지 아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그거를 시위를 막는 선봉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팔레스타인 지지하는데 지난 일요일 날도요. 주일날 30%만 이 아랍계통 애들이고 70%는 민노총 애들이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놀라쉽게 한반도기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일부러 이거를 설치를 더 이상 여기서 시위를 크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6.25 때 장진호 전투,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장진호 의회에서 얘기한 장진호 전투랑 했는데 여기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내립니다. 일부러 이 사진을 여기다 걸어놨는데 이걸 보십시오. 얘네들은 신발들 보세요. 중공군들의 특징이 영하 30도에 신발이 없어요. 거지 발사계가 있잖아. 발사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발사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공군들은 처음에는 미군들이 모르고 있다가 다 공격을 당했는데 딱 해가 뜨면 없어지는 게 해공군에서 온 비행기들이 와서 폭격을 하니까 싹 숨었는데 그 다음에는 한 2, 3일 후에는 항복하느라고 더 바빴어요.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 동영상도 많은데 거기에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깃발을 보시면 추가로 6.25 때 우리 도와준 나라 태극기하고 유엔기 다음부터는 전투지원 국가들 쭉 했는데 일부러 여기 시위를 막기 위해서도 저희가 이스라엘 깃발도 걸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는요 그 당시에 저희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면서 동시에 6.25 때는 우리를 다 같이 도와줬었습니다. 이란하고 이라크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6.25 때는 우리를 다 같이 도와줬습니다. 이건 추가로 해서 일부러 이 사진을 여기다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모이는 모습이 다시 장진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장진호 전투 때 미군들이 영하 30도의 동상으로 이 시신들입니다. 이 다리가 해서 이 다리도 이렇게 구부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동상으로 죽어 영하 30도의 동상으로 전사해서. 그런데 저희가 항상 밝히는 거는 그 해병대, 영국 해병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국군 카투사가 많았습니다. 미 7사단하고 3사단은
병사들의 50%가 미군이 부족해서 한국 사람들 카투사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그 당시에 여기 전사한 한국인 카투사들의 이름은 다 모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초창기에 우리가 이랬습니다. 이 어린애 보십시오. 여기 미 해군 군목이 이 아이를 찾아서 병원에 보내가지고 해병대 병원에 다 하고 이 어린애가 제가 요새 이 태극기 부대의 원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군들 찾아와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군들의 그 화력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건 미 해군에서 찍은 사진인데 북한군 포로들이 자기들 군수물자가 워낙 무기가 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동해 이 포항 전투에서 체포된 애들인데 저 많은 멀리 있는 항공모함에서나 이 순양함 전함에서 쏘는 대포가 함포들이 자기들한테까지 직접 올 거라는 거는 상상을 못했다 하면서 두려워서 싸울 의지를 다 잃었다고 증언을 했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의 가장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모하는 감사 훈장을 준 병사 장교 사진이고 그 당시에 인천 상륙 작전 전체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시면 여기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더 장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서울 수복 환도식 사진인데요. 우리한테 가장 주는 큰 의미는 메가더 장군이 제가 동영상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딱들 다 서 있는데 메가더 장군이 갑자기 얘기를 하다 말고 딱 서서 주님의 기도를 합니다. 주의 기도를 하니까 다들 일어나서 기도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 이렇게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개원할 때도 기도로 시작한 것처럼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런 거를 상징하는 자료가 6.25를 통해서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양민학살 전에는 이 사진을 못 넣게 했는데 여기 어린애들이 많이 내리는 이 관광 코스에 여기 내리는 자리인데 내리면 이 사진을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실체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교조나 얼마나 많은 잘못된 교육을 하게 된 건지는 이 사진 한 장만 보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린애들이 가족들이 서울 시내 관광을 하고 왔다가 내리는 자리에서 부모들이 이걸 보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주고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흑백 사진을 제가 칼라로 바꿔본 건데 이게 그 당시에 청계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옛날 중앙청 기억하시죠? 저 건물도 지금은 없지만 이 산은 보이는데 한국이 이랬습니다. 여기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놀라는 게 바로 이 사진 이 가장 놀라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야, 이게 진짜야? 그리고 어려운 나라들에게는 한국이 줄 수 있는 희망은 온 국민이 하나 돼서 똘똘 뭉쳐서 노력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다는 얘기를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우리 도와줬던 나라 국기고 그리고 여기에 이 사진은 일부러 넣어놓은 건데요. 영어로는 안 돼 있지만 외국인들도 이게 빨치산들 포로들인데 미군들이 구출해가지고 복수가 차면 간이 부어서
이렇게 분되는 거를 복수를 빼니까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전쟁 포로를 그야말로 인간으로 대우했던 나라라는 거를 상징합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바로 사람을 전쟁 포로라도 사람을 사람으로 다룬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감동을 주는 사진입니다. 어린애가 자기 동생을 업고서 이게 1948년에 우리 해방되고서 미군들이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들이 돈을 기부를 해서 만든 교회인데, 뭐 전쟁 때 다 폐허가 되고 서울 쪽입니다. 이 대부분 요 부근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중부 정도일 거로 추측을 하는데, 어린애가 동생을 업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1950년 10월 1일 이 38선을 강원도 양양에서 우리 독군 3사단 21군단 3사단 23년대 3대대가 이렇게 38선을 통과하고 기념 영상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가 있냐면 이 병사들이 이 사진만뿐만이 아니라 병사들이 이 38선을 쫙 넘어가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그 동해 바닷가가 쫙 보이면서 병사들이 그냥 쭉 걸어가는 거. 그리고 우리 사진전 중에 가장 감동스러운 사진이 하나, 미군들이 단순히 우리를 전투만을 하고 애들을 뭐 먹을 걸 주고 이런 게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을 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군들이 선교사였습니다. 이게 벤플리트 대장이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분은 진짜 아이들을 도와주고 한국을 끔찍하게 사랑을 했던 분이고, 이 미군들이 학교들 지원하고,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우유가루 그리고 옥수수빵, 이게 공덕. 근데 이 사진 보세요. 이게 부산의 고아원입니다. 미군들이 찾아가서 딱 사병이에요. 일병이 사진이 누가 찍었고 이름까지 다, 제가 가지고 있는 5만 장의 사진에 대한 설명이 없는 사진은 하나도 가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 구했는데 설명에 돼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놓아주는데 미군들이 안 적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이 책을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나? 찬송가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애들하고 아마 뭐 예를 들어서 이 크리스마스를 해서 The Sings Through the Snow 하면서 뭐 크리스마스 노래를 불러준 것도 아니고 바로 아이들하고 찬송가를 해주고, 이 미군들이 바로 선교사거든요. 네. 따지면. 그래서 오늘의 한국의 신앙심을 키우는데 어린아이들한테 단순히 먹을 것만 준 게 아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시간 관계상 오래 못해서 이제 너무 죄송한데, 그리고 이제 제가 요새 최근에 저희가 6.25 책자를 좀 가볍게 해갖고 지도를 사진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한 책자입니다. 6.25 한국전쟁. 이거 제가 저자지만 여기 잠깐만요. 여기 안성 목사님이 편집인의 발행인 안재철, 편집인 안재철 안성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썼지만 정말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제가 23년째 그냥 6.25만 미쳐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책을 저희가 하나씩 다 와서 오신 기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하나씩 제가. 네. 이게 아주 제일 뜨거운 책입니다. 네.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계속 하면 여기 저희가 10월 9일 날 오후 2시 반에 이화장 이승만 대통령 사저였던 이화장에서 6.25 전쟁과 이승만 대통령과 6.25 전쟁 사진전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6.25 전쟁 당시에 활약이라는 거는 뭐냐면 6.25 전쟁의 진정한 지휘관은 이승만 대통령 하나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미군들을 설득하고, 메가다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다 그야말로 계급이 높든 낮든,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를 도우러 온 이디오피아 소령이 책임자로 배에서 내릴 때 직접 가서 악수하고 허그해주고 고맙다고, 그러한 모습으로 해서 6.25 이승만 대통령과 6.25 전쟁 사진전을 11월 9일날 2시 반에 이화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그때 나오는데, 원산에 함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이제 북진을 하면서 이 국군 1군단 사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그 당시에 미식군 단장, 여기에 국군 1군단 김백일 장군, 해서 한국군 지휘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사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군들 포로들, 평양을 우리가 1950년 10월 19일 평양 탈환을 하고, 그 다음날 미군들은 자료를 이렇게 날짜 찍은 사람, 어느 부대 소속 어디, 이것까지 다 정리를 해서 그런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는 조금 지루하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중공군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전투가 더 치열해지면서 있던 모습을 저희가 보여주고, 그다음 이제 북진을 더 완전히 한반도 통일할 걸로 기대하고 준비했던 그 당시의 모습들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일사후퇴의 모습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모습들 보세요. 지금 요새에 비해서 소못 아니면 추위를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가장 고통을 받는 게 여자들하고 아이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모습들 보고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공사나 이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분석할 때는 그 지난 정권에서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는 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이나마 지켜준 세력은 기독교 세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게 대한민국 기도하고 같이 집회하고 이런 모임을 하지 않았었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공산화 세력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나마 여러분들이 지켜주셨다고 해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트루만 대통령이 중공군들 쳐들어오면서 사태가 심각해져서 1950년 12월 16일에 미국에서 내셔널 이머전시,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몇 번 있었습니다. 선언이. 그런데 다른 나라 전쟁에 이라크나 이런 거는 자기들이 들어가면서 그랬지만, 단일 전쟁에다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거는 미국 역사상 6.25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역사까지 전체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양에서 철교 무너져 가지고 넘어온 거, 이 대동강.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넓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사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게 플리처상을 받은. 근데 그 사진은 실제로는 이 사진을 미군들이 찍고 3일 후에 타임스 기자가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극적인 모처럼 넓게 해서. 그런데 이런 뭐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게 힘들거든요. 이거를 가장 이제 먼저 했고, 저는 왜 또 이 사진을 쓰냐면, 제가 미국 국립자료보관청이나 미 육군성, 미 국방성에서 사진을 구할 때 여기에 저작권의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구한 거를만 일부러 쓰는 겁니다. 이제 뭐 유명한 상은 막 더 넓게 찍었는데, 이게 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이 사진 다 책임자가 가서 발견해 찍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영화 국제시장에 나온 그거 흥남철수 때 그 피난민, 이것도 기네스 한 척의 바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세계 기록으로 등재한 것도 제가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장진호 전투하고 흥남철수를 다룬 뮤지컬 생명의 항해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곧 제작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일본 깃발 어떻게 생겼나. 이게 뭐냐면 커피 자국하고 발로 막 짓밟아가지고, 지난번에 이 촛불 시위대가 후쿠시마 원전 어쩌고 막 이러면서 이걸 꺾어갖고 짓밟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끄럽게 여기도 커피 자국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근데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이거 한 애가. 그래가지고 지금 시끄럽게 지금 되고 있고, 이게 1950년 12월 18일 날 대구에서 신병 훈련을 하고 젊은 애들이, 여기 애들 얼굴 보세요. 다 어린 애들이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제가 드린 책에도 표지 사진이 젊은 병사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온 국민이 지킨 나라지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이 지킨 나라, 대한민국의 6.25 전쟁 영웅은 이승만 대통령이 지킨 나라고, 그리고 국민들이 같이 해서 지킨 나라라는 거를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우리가 이거를 안 띄고, 이거 일본은 사실은 되게 열받아 하거든요. 누가 언제 국기 다르라고 그랬어?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 그대로 써?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국기를 새로 바꾸고 있습니다. 일사후퇴의 모습이고, 여기에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함흥시에 그 당시에 교회가 김일성이 들어오면서 종교 활동을 더 이상 못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하로 숨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함흥시의 교회가 총 8개가 있었는데요. 추수감사절 연합 예배를 하는 사진. 놀라운 거죠. 네. 그리고 이 북한 공산주의 종교를 그동안 억압해서 예배를 못 했던 사람들이 이제 미군들이 들어오고 국군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예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수감사절이 1950년 11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했던 거고, 아까 얘기 드린 장진호 전투에 관한 이 지도랑 이런 걸로 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를 커버하는 저희가 뮤지컬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미군들 이제 철수하는 모습들입니다. 이 눈속이잖아요. 이때가 이제 영하 30도. 그리고 아까 저기는 추가는 눈 사진인데, 중공군들 포로.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많이 병사들, 시신들, 미군들하고
여기에 한국인 카투사가 있었다는 얘기, 한국 사람 국군도 기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들이 피난을 올 때, 철수를 할 때 그 개마고 지역 일대의 주민들이 미군들 그 해병대 캠프 근처에, 여기 조그만 거 이게 소입니다. 이게 다들 여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만, 미군들만 쫓아가면 우리가 자유세계로 갈 수 있다, 사람처럼 살 수 있다 해서 더 이상 이 공산주의 세계에서 억압을 받고 종교생활도 못하는데 여기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조건 여기 저 텐트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쫓아간 겁니다. 요번에 깜짝 놀란 거는 장진호 전투 행사를 전쟁기념관에서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장진호 전투에 때문에 북한 피난민 흥남철수에 10만 명이 구출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제 얘기를 드리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쓴 말이에요. 분석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제 다음에 흥남철수 얘기가 나오는데 영화 보시면 국제시장 보면은 흥남철수 때 피난민을 안 구하려고 미군들이 그랬다가 옆에서 부탁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바로 그런 영화들이 이 미국을, 그리고 이 기독교 정신을 다 짓밟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야말로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미군들이 그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가면 산다는 그 피난민들을 순서대로 다 피웠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고서 아비규환으로 간 게 없어요. 그 영화 보시면 막 올라간 사람,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 떨어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실제로 순서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6.25 얘기를 못하게 하는 그 주사파나 이 종북 세력들이 하게 하는, 이 공산주의들이 하는 얘기는, 6.25 얘기를 사실대로 진실대로 하게 하면 공산주의자들이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들의 만행이 뭐였는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정체성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흥남철수 이때 피난민을 구출하게 된 거는요, 여기 피난민들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구출하게 된 거는 1950,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건 자료에 의해서, 사람들이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문헌, 사진,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1950년 12월 8일에 이미 메가더 장군이 명령문에 피난민을 구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피난민들이 그 작전 일지예요. 미군들이 12월 16일부터 피난민이 철수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게 12월 16일 이후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2월 14일 날 미 흥남부들을 마지막까지 방어하고 있던 미 육군 3사단하고 함흥시에서 회의를 하면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회의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를 회의록을 메가더 장군한테 보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민을 구출해 줄 것을 부탁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승만, 그 공문을 누가 받아요? 이 3사단이 1군 단장이 위였으니까 메가더 장군한테, 유엔군 사령관한테 그 문헌을 보냅니다. 그 텔렉스로. 거기에 그 텔렉스, 제가 원본이 있고 번역문까지 저희 책에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게 도착하면 12월 14일 날이요.
그날 그 탈렉스는 그런 건 급한 상황일지니까 그대로 보고되잖아요. 누가 봐요? 메가더 장군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라면 뭐든지 지시를 그대로 하는 분이 메가더 장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민을 구한 1등 공신이라는데 우리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고. 나 저도 처음 들어요. 예, 문헌에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뮤지컬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 메가더 장군이 출연합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자는 거죠. 그리고 왜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얘기도 또 이 사진전이랑 이러면서 이화장에서 하루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저쪽 청계광장이랑 이런 쪽에서 계속 2024년까지도 계속 전시를 할 건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 철교를 폭파하고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 얘기를 하는 게 수도가 넘어갔어요. 근데 대통령이 체포됐어요.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그날로 문 닫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철수를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 끝났습니다. 철수를 하고, 그런데 그날이 6월 29일 날 서울이 6월 28일에 함락했는데 6월 29일부터 수원 비행장으로 해서 미군 지휘관들하고 미 대사하고 메가더 장군 다 만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한국 구해야 된다고 지휘를 하는 사진이 나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 내내 아주 그냥 헌신, 그 경비행기 요새 같으면 불안해서 아무도 안 탈 그 수준의 경비행기를 타고서 미군 지휘관들 각 부대를 찾아다니면서 소위 말하면 온갖 아부를 했다면 아부할 정도로 해서 야 열심히 좀 해줘라 하고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고 영상이 있습니다. 그 미군들이 이승만 대통령 잘하네 하고 찍은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으로 찍었습니다. 그런 자료를 보고 사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기 한강 철교에서는 민간인이 죽은 게 아닙니다. 6.25 초기에 국군이 그냥 너무 빨리 낙동강으로 철수하면서 방어한 건 경찰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6.25 초기에 가장 많이 전사한 사람들은 경찰입니다. 여기 마침 경찰이 우리 사진전, 놀랍게도 우리 사진전을 매일 지켜주느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저 뒤에도 있지만 이제 여기 또 오늘 다음 일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간들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 이 목사님들께서 다 교계 지도자들이신데 좀 제가 설명이 그럭저럭 좀 감동스러우셨다 생각하시면 이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얘를 단체로 많이 온다 그러면 지금 이거보다 더 멋있게 쫙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25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6.25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고,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에 기독교를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왜 해야 되는 일을 6.25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